안녕하세요. 사랑과 기쁨을 드리는 차오름 국어원의 국어 선생님. 제가 이거 독한테 도와줘 했잖아요. 그걸 웃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네, 쌤과 함께하는 중 2학년 수업이고요. 중 2학년 수업의 5주차 5월 17일, 18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1주차, 2주차 수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자, 페이지를 펼칠 텐데 페이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고마워요. 잠시만요. 몇 페이지냐면요. 13페이지 펼쳐주시면 돼요. 프린트 받으신 분은 그냥 제일 첫 장 펼치면 돼요. 이거 귀여워요. 고양이 아니라 이게 여우 뭐라고 해? 자, 16, 19 이거 얘 넘어가서 그렇지 2부인가? 자, 어쨌든 이거 넘어가서 여기 13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조를 할 거예요. 너무 킹받는 게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너무 열받는 게 중2한테 시조가 좀 멀어요. 사실 좀 멀어, 좀 솔직히. 왜냐면은 시조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들 중1이잖아. 중2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아직 해야 될 중2 음문 변동이나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창제원리 아직 안 했죠? 창제원리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창제원리 이런 문법이나 소설, 시 이런 것들도 많은데 여기서 고전 시간을 한다?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학교는 이렇게 선행을 한다. 엄청난 선행을 한다. 그래서 고전 시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고전 시가가 어려워요. 자, 고전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고전 시가 뭘까요? 옛날 정확해요. 고전 시간은 일제강점기 이전의 작품들을 고전 시간 합니다. 사실은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뭐죠?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그렇죠. 무슨 조선? 자, 고조선. 그 다음에 세 개의 나라가 싸우다가 하나가 이겼어요. 최악체인 내가 다 이겼다고? 그 나라가 언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나라 있죠? 자,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이성계라는 아저씨한테 중국 치라고 보내놨더니 위화도쯤에서 돌아가면서 아닌 것 같으냐 하면서 돌아와서 지가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얘를 없애버리고. 그게 어디입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역사 때마다 어떤 문학 작품들이 있었어요. 이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이걸 정확히 자세하게 다루는 시점은 고2입니다. 뭘죠? 그쵸? 내가 중인데 고2? 그쵸?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당연해요. 뭐니까. 그쵸? 그런데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뭘 공부하는지는 알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간단하게. 자, 이때 나왔던 작품을 고대가라고 해요. 옛날 노래한 의미입니다. 이때 향가, 고려가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이때예요. 조선시대 때 나왔던 대표적인 두 개의 노래 이름을 시조와 가사라고 해요. 정확히 시조는 조선시대 때 발생한 건 아니야. 고려 말인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어쨌든 시조와 가사라고 하는데 얘네 둘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외부 지문들, 그러니까 공부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신 범위에 안 들어갔는데도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 등급을 만들려고 막 한 억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나 수능 문제나 다 여기서 나와요. 어차피. 무슨 느낌인지 알죠? 어차피 이번 대선 대통령이 누구야? 이재명이잖아. 대면 몰라? 저 몰라? 죄송해요. 이거 편집도 했어요. 이거 김문수 될 수 있어. 이준석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김문수와 이준석 표를 합쳐도 이재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치?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차피 시도 아니면 가사야. 근데 가사 여러분들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 왜냐면 가사는 행에 제한이 없어요. 100줄 이런 것도 있어요. 미쳐버려. 하지만 시조는 3줄로 적혀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시조를 하게 돼. 국어라고 시조 공부하게 돼. 내신 때, 고등 내신 때도 국어라고 시조 내게 돼 있어. 이거는 사실상 우리들 이걸 공부하는 건 지금 중2, 중3에 행복하기 위해서다 아니면은 먼 훗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니 김문수나 혹은 이준석이나 이재명님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일에 좀 더 가까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아주 먼 훗날 고1부터 약간 효과가 들고 시작해요. 정확히 말하면은 중3 되면 나날이나 모의고사를 풀게 돼요. 그때부터 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얘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너무 멀진 않아요. 말하자면은
네, 시조는 조선시대 때 양반들, 기생들 혹은 그 양반, 기생 나중에는 사설시조가 들어가면서 뒤에 가객, 민중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조라는 걸 하고요. 몇 줄로 써져 있냐면 세 줄로 써져 있어요. 그렇죠? 이걸 3장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일 처음에 한 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그렇죠. 성삼문의의 수양산을 바라보며 라고 이 작품 보면 몇 줄로 돼 있어요? 세 줄이죠. 네, 이걸 우리 보통 1행, 2행, 3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시조는 읽는 다리가 따로 있죠.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첫 줄 뭐라고 해요? 찍어먹는 초장이라고 해요. 써주세요, 여러분들. 수양산 앞에다가 초장이라고 해요. 장이 이거 3장이잖아. 그러니까 세 줄이잖아. 세 개의 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 빵, 뭐장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야. 중장. 오! 뭐야? 예습했어 역시? 오이 믿고 있었다고? 이거 맞으면 뭐야? 아니 대장. 살짝 아셨어. 자, 끝내다는 의미의 종장이에요. 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가잖아. 종학교라고 하면은 종이 끝이니까 약간 어감이 안 좋아서 그냥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렇죠? 초등학교 할 때 초, 중학교 할 때 중이에요. 처음, 중간, 끝이라는 의미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 작품의 초장을 보세요. 그러면은 초장? 뭘 찍어 먹는 건가?가 아니라 수양산 바람의 이제를 하나로만 이걸 읽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맥락이 이해되죠? 종장을 봐라. 그럼 비록의 푸세의 거신들 그 뒷다에 난단이 이걸 보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조를 이렇게 볼 건데 시조는 3장 6구 45조 내 3, 4조 4, 4조의 음술과 사음보의 음모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도움도 안 되고요. 이거 네, 수능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모의고사 쓸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작품들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토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그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걸 할 수 있게 해드려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읽을 때 조선시대 거잖아. 그래서 보자마자 약간 기분이 더러워. 왜냐면은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기분이 뭐 갑자기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중장을 읽다 보면 너무 킹받아요. 그러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도대체 뭐 어떻게 읽는 거냐 라는 식으로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읽는 법을 오늘 잠깐 할게요. 원래 고전시계 읽는 방법들이 몇 개 있는데 읽는 법을 간단하게 한번 말해 볼게요. 얘의 이름은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거는 아래 아라고 하는 애. 아래 하 아니야. 아래 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 이렇게 붙여요. 이름 보면 알겠지만 간단해요. 얘는 아예요. 어디에 붙는 아다? 아래에 붙는 아예요. 그쵸? 사실은 이건 조선시대 때 정확한 발음은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었대요. 오와 아의 중간 발음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 아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거 발음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제주도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된다? 아라고 읽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 고3한테 읽어보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집이에요? 작은 집. 작은 집이죠. 왜냐면 아래 하면 아니까. 그쵸? 그러니까 집 좀 죽이지 마. 집을 왜 죽여?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자, 얘 볼게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한오라. 한오라예요. 문제 없습니까? 근데 단 둘째 음절부터는 으라고 읽는 것들도 가능해요. 꽤나 이게 통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랄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를 이거 어떻게 읽어보는지 볼게요.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응용편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어려워요. 고3 애들도 잘 모르는 데도 있어. 자, 이게 아예요. 이걸 다 배예요. 아잖아. 배야 배.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고3 애들한테도 왜냐면 저는 고3 애들, 고2 애들 사실 저는 공군연도부터 일을 시작했고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지? 할 필요 없잖아. 자, 어쨌든 고등학생 애들 물어봐도 이걸 밀어보라면 밑에서 있었으면 옛날에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 배죠 배. 보트를 밀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에요 이거.
자, 이거 뭐예요? 뭐 뜬 거예요? 해. 해 뜬 거예요. 근데 호이 난리가 나. 태양 떴다는 얘기라고. 태양, 선. 어려운 단어 아닌 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네, 알아야 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적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또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예쁜 수업이니까 예쁘게 적고 그걸 정리해줘야지 우리 원장님도 좋아하시고 그러겠죠? 그쵸? 네. 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있는 법, 그쵸? 한 세 가지로 볼게요. 그냥 아로 읽는다. 예시. 다음 둘째 음절. 둘째 음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뒤부터란 얘기예요. 뒤부터 첫 번째 말고. 둘째 음절은 으로 읽음. 그쵸?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거는 에로 읽음. 예시는 그냥 아세요. 귀찮아졌어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시조 작품을 같이 볼 거예요. 세 개의 시조 작품을 보는데, 세 개의 작품을 보는데 이 세 개의 시조 작품은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매우 중요한 주제야. 시조의 한 30-40%가 이 주제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주제고 이 주제를 알고 있으면 이 시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충의예요. 혹시 충의가 뭔지 아시는 분? 이거는 이 유교 사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교 사회에서. 그렇죠? 네. 뭐죠? 누구한테? 정답 말한 것 같은데? 누구한테? 왕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유교가 어떤 겁니까? 이거 이 느낌 아세요? 가 쓰고 수영 이렇게 죽인 난 아저씨들. 이런 아저씨들, 그렇지? 이런 뭐라고 해요? 이런 애들을 선비, 양반 혹은 사대부라고 얘기해요. 이런 애들. 얘네들은 유교라는 종교를 따랐었습니다. 공자라는 아저씨가 만들었는데 유교라는 종교를 따랐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이에요. 충. 이건 뭐냐? 일종의 이거 좀 약간 분필이 너무 쪼개져서 손이 너무 아파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약간 왜 빨간색으로 하냐 이렇게 할까봐 빨간색 할게요. 왜냐면 분필이 좀 쪼개졌어. 약간 이게 너무 손이 아파서. 자, 이거는 임금께 충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충성이라는 거. 여기까지 써주세요. 이거 그림 그리다. 자, 임금께 충성. 충의는 임금님께 충성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은 자, 임금님께 충성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효도보다 훨씬 더 강한 주제였던 거 아세요? 효도 주제가 별로 없어.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제 표현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절개, 지조, 절이라는 표현들로 연결이 돼요. 이해하셔야 돼. 잘 봐요. 자, 여러분들 절개, 지조, 절이, 충성, 충의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죠? 간단히 말하면 배반하지 않는 거야. 한 번 맘먹으면 걔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충성하는 건.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주누님? 누가 주누님, 누가 시누님이죠? 잠깐만. 이름. 주누님이 없구나. 누가 준서님? 준서님. 님이 시누님. 네. 시누님, 준서님. 준서님한테 물어볼게요. 준서님이 차를 막 다니고 있었어. 차를 옆에서 김오름이라는 학원이 생긴 거야. 네. 김오름이라는 학원이 생겼는데 거기에 국어쌤이 장원영 닮았대. 그 장원영 95%래. 그럼 이제 학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차오름 이제 버리고 가야 돼? 아니면 그 차오름 계속 다녀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장원영이라고. 장원영이 같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 잘 가르치나 안 가르치? 그런 거 따져서 장원영인데 잘 가르친다. 엄청 잘 가르친대. 미친 영타네 영타. 광명 영타야. 그러면 가야지. 그렇지. 이러면 지조와 절개를 버린 거야. 맥락이 이해돼요? 근데 안 됩니다. 저는
지조절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대세가 바뀌어도 내가 따르는 왕을 끝까지 따른다. 이게 지조절개예요. 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한 80%들이 바꾼다고 해. 20% 가끔 눈치 봐서 절대 안 바꿉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지조절개 지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좀 극단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진짜 칼 들고 협박하는 거야.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거야. 야, 너 차원 달과? 그럼 죽어. 이런데도 죽더라도 나는 차원을 달겠습니다. 이러면 지조절개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죠? 자, 이걸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조와 절개를 다한 작품은 딱 두 시기 때 써졌어요. 주로. 두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첫 번째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로 생겨날 때쯤이에요. 그러면은 조선을 만든 이성계가 나쁜 놈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누구 나라 왕을 따르겠다. 조선 말고. 고려는 나가고 있지만 고려 왕을 따르겠다. 이게 첫 번째 시기야. 두 번째 시기가 이 시기야. 오늘 나오는 세 개의 작품은 다 이 두 번째 시기, 조선시대의 이 두 번째 시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지 조금 이해가 돼, 이 작품들이. 자, 우리나라 왕이에요. 조선 왕인데, 조선 초기 왕인데 한글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있어.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세종. 어떻게 알았어? 예수는 세종이라는 왕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자, 한글 맞췄어요. 그쵸? 맞춰서 너 좋아하고 있어. 훌륭합니다. 칭찬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요. 문종이라는 왕이었어요. 그쵸? 문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여러 명 아들 중에 수양대군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대군이라는 말은 왕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왕자일 때는 충명대군이니까 대군이라는 이름이 있었어. 얘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세조라는 왕이 되는 인물이에요. 수양대군은. 그쵸? 그리고 문종이라는 왕한테는 단종이라는 아들이 있었어. 자, 이제 관계를 설명할게요. 자, 문종이라는 사람은 세종이 진짜 예뻤던 첫째 아들이에요. 엄친아라는 말 요즘도 씁니까? 잘 몰라요? 엄친아 잘 몰라요? 알파맨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문종이라는 놈은 약간 먼치키 이런 느낌 아세요? 네. 그냥 씹사기캐라고 하면 쉬우니까 사기캐야 사기캐.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들 중에 첫째라서 얘가 왕이 될 건데 너무 잘났어.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얼굴 잘해서 키도 크고 괜찮아요 진짜. 그래서 당연히 역시 문종이야 짱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문종이 왕 돼야지. 그에 비해서 수양대군은 약간 떨어지지. 그러니까 문종이 막 잘 나올 때 수양대군이 까불었다 안 까불었다? 안 까불었어. 조용히 했어요. 문종이 야 수양 이리 와봐. 형 왜 그래 떼지 마. 그래서 있어 귀여운 있어 그러면서 야 잘하고 다녀오면 형 알았어 형 고마워 열심히 살게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문종이 왕이 됐어. 세종이 죽고 나서. 근데 문종이 한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유는 다양한데 뭐 세종이 사실은 약간 워커홀릭이야. 일 중독자야. 그래서 맨날 막 고기 막 먹으면서 막 오늘 고기 맛있다는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면서 문종을 엄청 돌려 먹었어요. 문종이 과로졌어. 맨날 야근하는 거 아빠 때문에. 아빠 왕인데 야근 맨날 시켜. 맨날 한 거야. 그러다 얘가 비실비실 앓다가 얘 죽고 나서 3년상 하다가 얘가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문종의 아들 첫째 아들은 누가 왕이 돼야 돼? 단종이 왕이 돼야 돼. 왜냐면 첫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단종이 왕이 될 시기가 됐어. 그렇죠? 근데 단종이 나이가 많다 적다? 어려워요. 꼬맹이야. 근데 갑자기 얌전했던 수양대군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걸 뭐라고 하죠? 자신의 형의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해요? 형의 아들. 조카예요. 즉 수양대군한테 조카야. 단종한테는 아빠의 동생이야.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작은 아버지 혹은 삼촌이라고 해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이 삼촌이고 결혼하기 전이 아버지야. 그렇죠? 즉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조카가 되는 건데 얘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가 세조가 되는 얘기예요. 이게 혹시 영화 중에 이정재가 나온 영화 중에 그 관상이라는 영화 영화 봤어요? 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은. 여기 관상이라는 영화 중에 이정재가 나오는 등장씬이 있어요. 좀 유명한 등장씬인데 검은색 모피 같은 거 입고 이정재가 약간 여기 찢어진 인형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등장하는 게 있어. 막 이렇게 등장하는 게 있어. 그러면 막 손으로 역적의 손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 모르죠. 그 영화 보면 나와. 영화 보면 제가 결말 알고 있지. 얘가 이길 거 같고. 왜냐면 역사 이러니까. 단종이지. 근데 내 동생은 되게 흥미진진했대. 왜? 단종이 될까? 수양대가 왕이 될까? 흥미진진해. 왜?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는 어차피 얘를 죽이고 얘가 왕이 돼요. 맞아요. 저 그래서 얘가 세조가 됩니다. 맞아요. 이게 역사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은 세종의 신하들이 있어요. 뭐 송상문, 박팽년, 문이야 송상문, 박팽년, 뭐 아니면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일 많은 거 이런 막 신하도 있는데 이 신하들은 세종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왕이 문종이었다면 그 다음에 왕은 당연히 누가 돼야 된다? 단종이야. 그럼 우리들의 왕은 문종은 죽어서 어쩔 수 없지만 누구다? 오직 단종이다. 우리들 왕은 단종이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야 내가 왕 된다 할 때 얘네들이 뭐라고 해요? 꺼져라고 했어요. 꺼져. 왕은 오직 얘고 나는 오직 얘한테 충성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뭐라고 그럼 죽을래? 얘네들 뭐라고 그랬어요? 콜 죽더라도 난 얘가 무조건 왕이다. 그럼 죽어. 칼로 다 죽여버렸어. 네, 싹 다. 그죠? 얘네들 싹 다 죽여버려요. 얘네들 죽이면서 작품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작품이 이 작품들. 오늘 배운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야 수양대군, 네 왕 아니야. 나에게 오직 왕은 누구뿐이다? 단종뿐이다. 세종, 문종, 너 단종뿐이다.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왕을 빼앗은 거야. 너는 쓰레기야. 라고 작품 쓰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충이 지주와 절개를 지킨 겁니다. 말하자면 이해되죠? 좋아요. 이런 작품들을 세 작품을 봤는데 좀 어려워. 어려운 것도 좀 있어. 그치? 어려운 것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첫 작품부터 할게요. 첫 작품이 제일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거 먼저 끝내면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이 자연스럽게 쉬워집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죠? 첫 작품이 좀 어려운 편이야. 말하자면은 네 성산문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수양산 바라보며 라는 작품을 볼게요. 여러분들 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원래 보통은.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면은 제목이 수양산 바라보며가 아니라 제일 첫 부분이 이 작품의 첫 부분이 수양산 바라보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수양산 바라보며라고 잡은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것도 이 작품이 제일 어려운데 이 작품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 이게 고사인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고사인용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듣고 봐야 조금 이해가 돼. 잘 봐요. 이걸 이해하면 왜 어려운 것부터 하자 했죠. 자 볼게요. 옛날에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숙제야. 호모크가 진짜로 중국 사람이야. 그치?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이 있었어요. 얘들 믿고 있는 왕이. 이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이 탕왕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탕왕이라는 왕이 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됐어. 그럼 얘네들은 얘를 섬긴다 안 섬긴다? 그쵸? 왜? 우리 뭘 지켜야 됩니까? 지조와 절개, 충임 지켜야 되죠. 오직 우리 왕은 얘뿐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산이 있는데 수양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죽어요. 고사리가 뭔지 아세요? 육개장에 들어가는 갈색으로 맛없는 거 그거. 그치? 고사리만 먹다가 굶어 죽어버려요 얘네들은. 그쵸? 이런 고사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백이와 숙제는 충신이다 아니다? 너무 충신이죠? 너무 충신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작품이 특이한 게 이런 거예요. 얘네 둘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 여기서 고사리 캐먹었잖아. 뭐 했어야 된다? 고사리를 캐면 안 된다. 그냥 굶어 죽었어야지.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국어시험을 봤어 이번에. 그래서 96점이 나왔어. 사학기에서. 잘했죠? 그쵸? 이 시대로 하면 엄마가 근데 이러는 거야. 96점? 꺼져! 너 너무 못했어. 왜? 몇 점이 나왔어야지. 아니 100점이 나왔어야지. 무슨 느낌인지 압니까? 그쵸? 약간 이런 작품이야. 작품이 이래. 그래서 어려워 작품이. 백이와 숙제는 충신이야. 그쵸?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여기 가서 고생 먹었으면 안 됐지. 굶어 죽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막 이런 거야. 하나가 막 시간생했어. 잘했잖아. 그치? 야구팀이 무슨 소리야? 2시간승 했어 다시.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저 시간승도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야 내가 전국에서 2등 했어. 전국 2등. 전교 2등. 전교 2등도 괜찮잖아.
뭐? 뒤질래? 1등 했어야지.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건 작품이야. 근데 그 작품이 어려워요. 이거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작품이야. 그죠? 자, 작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해석을 저랑 같이 써주시면서 가셔야 돼. 아래에다가 현대어 풀이 적어보기 라고 적혀있는 데다 같이 해석하면서 갑시다. 자, 해석 필요 없는 건 안 할 거예요. 수양산 바라보며 해석할 필요 없죠? 똑같으니까 수양산 바라보며 어디까지 나와? 이거 안 보인다. 진짜 어렵다. 으이씨. 이게 좀 애매한데? 바라보며 이제를 뭐라고 읽어야 돼요? 한오라예요. 한오라잖아요. 저 아래 하니까 됐습니까? 네, 이제를 한탄하노라. 자, 이제는 누구였다고요? 누구의 준말이야? 백이와 숙제의 준말이야. 백이 숙제에 대한 준말이에요. 네, 저 백이 숙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양산을 보면서 백이와 숙제한테 잘못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너희들 문제 있다. 시간 50분 됐어요. 쉬었다.